안녕하세요. 이주대책에 관련된 그 판례를 계속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와 이제 그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적극적으로 공익사업에 협조한 사람한테는 이제 85제곱미터 주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수용 재결에 이르기까지 그때 한 사람들한테는 65제곱미터 주고, 조그만 거 주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시행 수량과 내용을 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이다가는 이런 이제 판결이 있고요. 또 이제 법상의 요건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제 1차적으로 주는 게 맞죠. 1차적으로 주는 게 맞는데, 이게 시혜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시혜적으로. 시혜적으로 주는 경우도 과연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경우에도 시혜적인 경우에도 뭐 폭넓은 재량을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또 판례고 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 29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우리가 이제 이를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하죠. 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한 대책의 내용을 이주대책 수립 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으로 정하면서 그 대상자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이주대책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40조 제3항에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제외되는 사람을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정하고 있는데, 뭐 임차인이라든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유부터라든지 또는 세입자라든지 무허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2호 본문에서는 해당 건축물 등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의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 체계를 또는 수용 제일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의 건축물의 소유자, 그렇죠? 중간에 사업인정 고시일 등 이후에 들어간 사람은 안 해준다는 얘기죠. 토지 수용 절차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법령에서 법률에서 232번째에서 사업인정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 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주택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 뿐만 아니라 공람 공고일도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법령이 정하는 이주택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강행 규정인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토지보상법의 적용 대상은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하므로 그 기준이 되는 개별법령의 법정 이주대책 기준일은 하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죠. 만약 그와 반대로 이를 둘 이상으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그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 절차와 그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해 보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 기준일은 제11조 2항 제1항 각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 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거는 이제 도시개발법상이죠. 이를 기준으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40조 3항 2호 본문에 따라 법정 이주대책 대상자 여부를 가려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도시개발구역에 관련돼서는 공익사업법령, 그러니까 토지보상법령이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이주택 대상자에게 시행할 이주택 수립 등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처럼 법이 정한 이주택 대상자를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이주택 수립 등의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그런 규정 취지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자를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그 원만한 시행을
위한 필요 등의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유대책 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관계인까지 폭넓게 유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이와 같이 유대책 수립 시의 시행 범위를 넓힌 경우에 그 내용은 법이 정한 유대책에 관한 것과 그 밖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으로 구분되고 그 밖의 이해관계에 관한 유대책 수립은 법적 의무가 없는 시혜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시혜적인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유대책의 수립 경우에는 그 대상자, 시혜적인 유대책 대상자의 범위나 그들에 대한 유대책 수립 등을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하는 사업시행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혜적인 대상자들한테는요. 폭넓은 재량이. 따라서 피고가 유대책을 위해 설정한 기준은 형평에 반하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하 볼만한 특단의 사실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 표현은 사업시행자죠. 사업시행자가 정한 유대책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은 형평에 반하지 않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유대책 관련된 뭐 이런 판례들 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별 공급 신청에 대해 이를 거부했다. 이거는 거부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에서부터도 그 확인 결정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으로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항고소송을 다퉈야 된다. 여기서 특별 분양 요구하는 자에게 이를 거부하는 행위도 항고소송에 대해는 거부 처분으로 봐야 된다. 자,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으로 보면은 뭐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은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법에. 이 판례에서 인정되는 거죠. 법령에서. 첫 번째, 공권력 행사로서의 거부여야 된다. 두 번째,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 세 번째, 복귀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 세 가지 정도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얘기한 그 특별공급 신청권 연장선상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러한 거부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처분 등의 개념 아까 말씀드렸죠. 처분 등이라 하면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및 거부에 대한 행정장임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한다. 처분 등의 개념 행정소송법 제2조 1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대책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한번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이전비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이전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거이전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앞에서도 잠깐 살펴본 판례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이 포기각서 살살살살 꼬셔서 야, 너 주거이전비 이거 받고 그만 손 털어라. 그쵸? 이렇게 해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썼는데 이 포기각서의 효력은 뭐냐? 그쵸? 아마 판례를 한번 살펴보죠. 대부분 판례 검색 여러분들도 그냥 이것만 들여다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주거 이전비 포기각서. 이거는 대법원 2011 7월 14일 선고 사건 번호 2011도 3685 판결이네요. 맞죠?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관련된 거고. 그 다음 판례가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 주거이전비 보상 공법상 권리다.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 이게 이제 최근에도 판례가 나온 바가 있고요. 2008 5월 29일에 선고 사건 번호 2007-8129 판결이 있고요. 또 앞서서 이 판결 이게 이제 요게 최신 판례죠. 요게 최신, 이거 이제 최신으로 보면 대법원 2019년도 4월 23일 선고 2018도 55316 판결. 그렇죠? 한 3개 정도 좀 봤는데 사건을 찾아보면 먼저 포기각서. 이 판례 보면은 살살살살 꾸셔가지고 야, 그 임시수용시설 줄 테니까 너 이거 저 포기각서 쓰고 그저 인근에 가서 잘 살면 어떨까? 그렇죠? 살살 꾸셔. 이제 임차인 들어보니까 뭐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저기 뭐 이 주거이전비 내가 포기하고 임시수용시설에서 잘 한번 살게 해가지고 이제 포기각서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야 이거 야 그거는 저거 아니냐, 이게 포기각서를 쓰더라도 이거 효력이 있는 거다. 그리고 이거 무효다. 포기각서는 무효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주거이전비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포기각서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다. 그렇죠? 여기서 잠깐 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좋겠습니다. 재밌는 판례죠. 이 강행법규로 가지고 판시를 한 그런 특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304페이지 보시면은요.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 도정법입니다. 도정법에 이제 보상 관련된 거는 토지보상법을 대부분 다 준용을 해요. 주거이전비도 마찬가지고요. 36조 1항 1문에서 정한 세입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 제공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주택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제로 하여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주택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거주할 임시수용시설을 제공하거나 주택자금 융자할선 등 임시수용시설 제공에 상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반면 토지보상법 78조 제5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2항 본문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 이전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정법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관련 법령에서 임시수용시설 등 제공과 주거의전비 지급을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임시수용시설 등을 제공받는 자를 주거의전비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점을 비롯한 위 각 규정의 문헌,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도정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임시수용시설 제공받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주거의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살살 꾸져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임시수용시설을 줬다 하더라도 주거의전비는 별도로 줘라 라고 하는 거죠.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라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판례 다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의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의전비 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54조 2항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해서 이를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봐야 된다.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세입자 갑이 주거의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이주단지 입주에 따른 주거의전비 포기각서를 제출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별도로 주거의전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 변심을 한 겁니다. 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는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던 갑에게 임시수용시설 제공 또는 주택 자금 융자 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갑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54조 2항에서 규정된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세입자인 경우 임시수용시설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하게 하는 것과 별도로 주거의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주거의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포기각서의 내용은 강행규정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94조 2항에 위반되어 무효다.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주거의전비 보상 청구권은 어떤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 그 소송의 형태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거의전비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고, 공법상 권리로서 이 소송은 뭐다? 행정 소송에 의해야 된다. 재결이 있게 되면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85조 1항 토지보상 85조 1항 취소소송, 그 다음에 주거의전비 더 달라 보증소 85 토지보상법 85조 제2항으로 이렇게 다툴 수 있다는 그런 또 판례 내용이 되겠다. 우리 교재 308페이지에 있는 토지보상법 제2조 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54조 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의전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의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 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의전비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고, 그렇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해야 된다. 점. 자,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법률 제78조항 쭉 존문 이런 것들 따져보면, 자, 세입자의 주거의전비 보상 조건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거의전비 보상 청구권은 행정소송법 제3조 이하에 규정된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된다. 다만 도정법을 준용하는 토지보상법 제2조 50조 78조 85조 등의 각 조문을 종합해보면 세입자의 주거의전비 보상에 관한 재결이 이루어졌어요. 재결이 있기 전에는 공법상 당사자정으로 하면 되고,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세입자가 보상금의 증감을 다투는 경우에는 85조 2항 보증소로 하고, 기존 행정소송이 보증소죠. 그 다음에 보상금 증감 이외의 부분을 다투는 경우는 85조 1항 행정소송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소유자의 이제 주거의존비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소유자에 대한 주거의존비, 소유자에 대한 주거의존비, 소유자는 이제 2개월 관련된 거,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여기 뭐 무허가 건축물 관련된 내용 나오는데 그거 참고적으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만 쳤다가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